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5초 먼저 드릴게요. 개인적 공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번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개인적 공권 파트야말로 여러분들께 전수해 드릴 수 있는 키워드, 팁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어 하나, 그리고 문장 하나로만 여러분들께서 잘 캐치를 하신다면 여기 나오는 객관식 문제들은 전부 다 5초 컷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병공간입니다. 구독자님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벌써 2월 첫 주말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링거 맞아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좋지 못하네요. 양해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영상을 이번 주에 한 주 쉴까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저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 힘내서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진도별 문제 풀이는 5강 시작해 볼 텐데요. 진도별 풀이의 경우에는 자료는 굳이 여러분들께서 다운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제 제가 풀이하는 방법, 그리고 키워드를 잡는 방법, 이런 거 잘 보시고, 이 문제가 시험에 바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들의 방식과 저의 방식을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2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여러분, 이 문제가 오늘 시험에 나왔다. 여러분들 키워드라든지 푸는 방법 먼저 한번 잡아보시고 풀어보시겠어요? 자,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5초 먼저 드릴게요.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 이번 문제가 행정 주체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강의 전반적인 주제는 행정 주체, 행정청, 그리고 뭐 행정법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행정 주체와 행정청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행정 주체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 주체, 행정청 이렇게 나눠서 행정 주체는 뭐 그런 거 있죠. 그냥 덩어리들, 국가, 뭐 지자체, 뭐 이런 어떤 덩어리들 있죠. 덩어리. 법인이라고 하죠, 보통. 자, 그런데 행정청의 경우에는요, 이 국가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뭐 예컨대 대통령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지자체에서 일하는 장이 있을 수 있죠. 시장, 뭐 구청장, 예.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행정주체는 덩어리, 법인, 행정청은 이 덩어리들 안에 속해서 일하는 대표자들, 개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구별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행정주체는 뭐 국가배상이라든지 손실보상이라든지 뭐 기타 어떤 당사자 소송이라든지 그런 소송의 피고가 되죠. 하지만 행정청의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죠. 피고 적격 차원에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구별 방법은 매우 쉽죠. 덩어리냐 사람이냐에 따라서 구별이 가능하네요. 자, 그럼 오늘 행정주체가 아닌 것은이니까요. 여러분, 이 1, 2, 3, 4 중에 사람인 거를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행정청인 거. 답이 몇 번일까요? 바로 나왔네요. 1번이죠? 네. 1번은 어때요? 그냥 한 개인이니까 행정청이 되죠. 네. 자, 이렇게 행정주체와 행정청은 이렇게 구별하고 문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공무수탁 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인데요. 자, 우리가 행정법 관계를 공부할 때 이 공무수탁 사인이 나온다면 매우 포지션이 독특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한번 약속을 해볼게요. 공무수탁 사인이란 애들은 행정청이자 행정주체다. 이렇게 한번 약속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소송 유형의 피고가 될 여지도 있죠. 예. 자, 먼저 이 공무수탁 사인의 경우에 의의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1번 한번 보시면요. 1번 지문. 자, 공무수탁 사인은 행정주체이면서 동시에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다. 자, 방금 우리가 약속한 내용이죠. 즉, 수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고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청이다. 여러분,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자, 잘 기억하시고요. 공무수탁 사인은 포지션이 이렇게 독특해요.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중앙관서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장도 자신의 사무 중에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위탁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국가의 업무,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게 공무수탁 사인이죠. 네. 그 다음 3번. 국가가 이렇게 위탁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공무수탁 사인의 사무수행을 감독을 할 테죠. 그 경우에 수탁 사무수행이 합법적인지, 그러니까 불법인지 위법인지, 뭐 적법한지 이런 합법성뿐만 아니라 너네가 잘 하고 있는지, 정당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합목적성까지도 심사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국가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이고 국가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3번의 지문도 맞는 지문입니다. 자, 4번 보시면요. 자, 공무수탁 사인은 자연인인 경우가 우리가 흔히 상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지만요. 사법인일 수도 있고 공법인일 수도 있고요. 법인격 없는 단체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없다고 한 오늘 이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자, 오늘 답은 4번인데요. 자, 오늘 3번 문제에서는 전반적으로 공무수탁 사인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밑에 있는 4번 문제를 통해서 공무수탁 사인의 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4번. 자, 공무수탁 사인이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쭉 지문을 보니까 얘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보니까 학위를 수여하는 사립학교 장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에서 이제 졸업을 할 때 학위를 수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죠? 원래는. 그렇죠. 교육부 장관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육부 장관께서 뭐 일일이 이렇게 졸업 시즌마다 모든 학교를 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학위를 수여한다거나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위를 수여하는 그 업무 범위 내에서만큼은 여기 사립학교 총장, 이사장 뭐 이런 분들께 위탁을 하는 거죠. 이 업무만큼은 원래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인데 네가 대신 해주겠니?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사립학교 장은 공무를 수탁받은 사인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감이 오시죠? 자, 그리고 3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선장 기장이신데 경찰 업무를 수행한대요. 딱 들었을 때 이분들이 여러분 경찰인가요? 아니죠. 아닌데 이게 경찰 업무를 수행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공무수탁 사인의 경우에 가능한데 어떤 경우냐면요. 예컨대 그런 거죠.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이렇게 배가 이렇게 떠 있는데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배 이게 대한민국 국적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이게 태평양이라고 하더라도 이 배 안에서만큼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이 대한민국 요 배 안에 뭐 따로 뭐 경찰이라든지 군인이 타고 있지 않죠. 그럼 치안 유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치안 유지 업무를 대신 위탁받아서 하는 게 이 선장, 기장 같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큼은 경찰 업무를 국가가 너희에게 위탁해 줄 테니까 잘 수행을 해봐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장 기장이 이 범위 내에서 경찰 업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수탁 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도 마찬가지예요. 민영교도소인데요. 민영이죠, 민영. 근데 이제 교정 업무를 수행을 하죠. 뭐 딱 들었을 때도 국가가 하지 않고 민간이 하는 교도소다. 왠지 국가가 이 범위 내에서만큼은 교정 업무를 위탁한 것 같죠. 이 법인에게. 그래서 공무수탁 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오늘 답은 2번인데요. 자, 여러분 오늘 답 2번과 관련해서 키워드가 있습니다. 공무수탁 사인이 여러분들 눈에 딱 보이고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 뭐 혹은 원천징수 이런 말 나오면 공무수탁 사인이 아닌 예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예입니다. 키워드 잘 기억하세요. 공무수탁 사인이 눈에 보이고 소득세 원천징수 이런 말이 보인다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공무수탁 사인이 아니다로 바로 우리는 답을 체크하면 되는데요. 자, 이유는 그래요. 여러분,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는 사장님이죠. 사장님. 우리가 흔히 아는. 사장님이 우리 급여에서 일단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그거를 국가에 납부하죠.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가 해야 될 원천징수 업무를 본인이 대신 이렇게 해가지고 떼서, 그러니까 근로자의 급여에서 떼서 내가 이렇게 국가에게 납부를 하는 거니까 그 범위 내에서 과연 공무수탁 사인으로 볼 수 있는가?
가 문제가 되는데요. 판례는 공무수탁 사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러해요. 공무수탁 사인이라는 것은 권리도 있는 반면에 의무도 있고 의무가 있는 반면에 권리도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선장 기장의 경우에도 여기 3번에 이런 식으로 의무를 한다면은 그 반대급부로 권리도 있는 사람입니다. 뭐 소정의 어떤 보수를 받는다든지 뭐 예를 들면요. 근데 이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 사장님의 경우에는요. 의무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의무밖에. 그러니까 이것만 딱 해서 줄 의무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반대급부인 권리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굳이 이런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는 이런 게 있어요. 공무수탁 사인이 아니라 공의무 부담 사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직 의무만 부담한다. 이렇게 해서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시험 보실 때 공무수탁 사인, 원천징수 이런 거 보이면 공무수탁 사인이 아니다로 생각하고 키워드 바로 잡고 답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5번 문제.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5번 행정법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여기 문제 보시면요. 답을 바로 한번 볼게요. 답은 3번입니다. 자, 3번에 오늘날 공권, 여러분 이거 이제 공권 하면 이제 우리는 행정법 공부하신 분들은 개인적 공권으로 알고 계시죠? 자, 이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 가운데 의사력의 존재를 요구하는 것이 새로운 경향이다. 틀린 지문입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 개인적 공권 권의 성립 요건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강행법규가 존재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법규가 사익도 보호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어떤 법이 있고 이 법이 오로지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고 있어야 개인적 공권이 성립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강사 이렇게 되는 게 개인적 공권 성립 요건인데요. 옛날에는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의사력, 그러니까 권리 구제 가능성, 그런 어떤 법적인 힘까지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그거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건은 없고요. 1번, 2번 이렇게 두 가지 요건만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답은 바로 3번인데요. 자, 나머지 우리 맞는 지문들 중에 좀 체크해 볼 만한 거 한번 보시면 4번 지문 보세요. 자, 개인적 공권의 경우에는 여러분 이렇게 강행법규가 존재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때 말하는 이 법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인데요. 여기 보시면 처분의 직접 근거 규정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관련 규정에 의해서도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헌법상 기본권에 의해서도 개인적 공권이 기본권에 의해서도 개인적 공권 성립 요건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자유권적 기본권이죠. 사회권은 아니고요. 청구권 아니고. 그래서 꼭 직접 근거 규정이 없다. 그러면은 어떤 유추해 볼 만한 다른 근거 규정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헌법상 기본권도 있는가 자유권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아주 다각도로 조리에 의해서까지 개인적 공권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강행법규의 존재예요. 이게 4번 지문이고요. 자, 그리고 1번 지문 보시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과는 달리 당사자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국가배상 책임의 피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피고 적격 문제죠. 아까 전에 여러분 우리가 행정청과 행정주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경우는 유일하게 항고소송밖에 없습니다.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부작위법 확인소송, 항고소송밖에 없고요. 나머지 소송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사자 소송, 국가배상 이런 소송들의 피고는요. 원칙적으로 돌아가서 행정주체가 피고가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덩어리들, 국가나 지자체 이런 덩어리들은 당소나 국가배상의 피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잘 기억하세요. 항고소송에서만 피고가 행정청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번의 경우에 경찰과의 사법상 용역계약에 의해 주차 위반 차량을 견인하는 민간 사업자는 공무수탁 사인이 아니다. 자, 이건 여러분 여기서 딱 나왔네요. 사법상 용역계약이죠. 이미 공법관계가 아니죠. 따라서 이건 공무수탁 사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5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한번 풀어볼 텐데요. 오늘은 심플하게 행정청, 행정주체, 공무수탁 사인, 그리고 개인적 공권의 어떤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약간은 이론적인 문제를 좀 풀어봤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개인적 공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한번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이 개인적 공권 파트야말로 여러분들께 전수해 드릴 수 있는 키워드, 팁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어 하나, 그리고 문장 하나로만 여러분들께서 잘 캐치를 하신다면 여기 나오는 객관식 문제들은 전부 다 5초 컷입니다. 5초 안에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